안녕하십니까? 늘푸른 인생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도 소주 한잔 하셨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막걸리로 담소를 나누셨을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술을 드시고 계실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20대, 30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약도 드시게 되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술 마시는 방법은 예전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더욱이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혼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혼술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늘푸른 인생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들의 음주 습관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습관적 음주형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어떤 분은 40년, 50년 이상 꾸준히 음주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 또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서 막걸리 한 잔. 이런 분들에게 술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밥을 먹고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만의 철칙이 있더라고요. 절대 정해진 양을 넘지 않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교적 음주형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혼자서는 절대 마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술잔을 드십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오랜 친구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이웃이 이사 온 것을 환영할 때,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음주량 조절을 잘하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절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배우자나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면서 생기는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들. 이런 스트레스들을 술로 달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하려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 음주형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레드와인이 심장에 좋다더라. 막걸리에 유산균이 많다더라. 이런 건강 정보를 듣고 의식적으로 특정 술을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하루 한 잔, 정확한 양을 지키면서 마십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이 권해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주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는 좋은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78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20년 지기 친구 세 분과 함께 집에서 막걸리 한 잔씩 하시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막걸리 마시고 나면 속이 편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실제로 적당량의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소량, 하루 한 잔 정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적당한 와인 섭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술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끔씩 지인들과 함께하는 음주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젊었을 때의 추억도 되살리고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고 때로는 깊은 고민도 나누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사교 음주를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관절이 아파서 힘들었던 날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온 날처럼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가벼운 음주 한 번이 긴장을 풀어주고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전 소량의 음주가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주나 와인 한 잔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좋은 효과는 적당량일 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과도한 음주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소주 반 병씩 마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간이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다행히 금주를 하신 후에 많이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일 때와 비교하면 간 기능이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로 약해져 있어서 알코올과 그 분해 산물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술이 깨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등 기존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이 술을 마시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죠.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관절염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등. 이런 약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갑자기 강해져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약 효과가 사라져서 혈당이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나 항불안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하면 호흡 억제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집안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 같은 경우는 회복이 어렵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고 외로운 기분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더 큰 공허함과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영양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가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도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술로 배를 채우다 보니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혼술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지만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혼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혼술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마셔, 적게 마셔 이런 잔소리 없이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조용한 환경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하십니다. 이런 활동들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음주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한 잔 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권유를 받게 되는데 혼자 있으면 그런 압력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술의 위험성은 이런 장점들보다 훨씬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주량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 자꾸 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내일부터는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울감과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술을 마시면서 슬픈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배우자 생각, 연락이 뜸한 자녀들 생각, 건강에 대한 걱정 등등.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욱 우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구토를 하거나 심장에 이상이 생겨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음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 남성분들은 하루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가 적당하고 여성분들은 그 절반 정도가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원샷하거나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술의 진짜 맛도 느낄 수 있고 몸에 부담도 덜 갑니다. 절대로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 점막이 약해지는데 빈속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위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고 나서 또는 적어도 간단한 안주라도 드시면서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씩은 마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탈수도 예방하고 알코올 농도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의해서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신다면 얼마나 마셔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소주 한 잔 마셨음, 몸 상태 양호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음주 패턴도 파악할 수 있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원인도 찾기 쉬워집니다. 혼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혼자 마신다고 해도 앞서 말한 주량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오히려 혼자 마실 때는 더 적게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주 시간도 정해두십시오. 너무 이른 아침이나 너무 늦은 밤에는 혼술을 피하고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입니다. 혼자 술만 마시지 마시고 다른 활동과 함께 하십시오.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술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고 과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는 미리 알려두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막걸리 한 잔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외롭고 우울해서 술을 찾는 분이시라면 혼술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시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보시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술 대신 즐길 수 있는 음료도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허브티, 무알코올 맥주, 과일 주스 등등. 이런 음료들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주는 어디까지나 인생의 양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인간관계, 의미 있는 활동들이 우선이고 가끔씩 즐기는 술 한 잔이 그 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만 못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혜와 경험은 쌓였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활용해서 똑똑하고 건강한 음주를 하신다면 술도 여러분의 노년 생활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인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